자, 요렇게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아마 세팅이 다 돼 있으시죠?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파일을 우리가 갖고 와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은 파일 중에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어떻게 나눠드린 파일에서 보시면, 제가 데이터 파일이라고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이거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거든요. 요것만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요거 압축 해제한 다음에요. 요 데이터를 압축 압축 해제하셔서 바로 압축 풀고요. 그럼 요 데이터를 그대로 카피해 갖고 와서요. 어디다가 이동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폴더 있죠? 여기다가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오늘 쓸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이 파일에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R 코드들이 쭉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 검토해서 만들어서 다 테스트해 놓은 데이터들입니다. 근데 실습할 때는 쳐보시는 게 좋겠죠. 자, 텍스트 마이닝 분석 절차입니다. 코드를 어떻게 짤 거냐면요. 코드 이제 순서도예요. 코드 순서도인데 제일 먼저 기본 패키지 설정을 해야 되고요. 기본 패키지를 설치한 다음에 그거를 로드해야 됩니다. 항상 라이브러리로 로드를 해서 갖고 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설치하고 그 설치한 거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패키지는 한번 설치하면 되죠. 한번 설치하면 되고요. 라이브러리 로드는 이 패키지를 불러 갖고 오는 거니까 할 때마다 로드해 주셔야 돼요.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가지고 오는데 데이터가 파일로 CSV 파일로 다 저장이 돼 있거나 아니면 PDF로 저장이 돼 있거나 아니면 텍스트 형태로 저장이 돼 있거나 갖고 오는 방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어쨌든 데이터를 갖고 오고 나서 그거를 코퍼스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코퍼스 형태로. 이 코퍼스 형태는 데이터 셋 형태로 보면은 리스트 형태로 다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퍼스로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건 한 건이 도큐멘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코퍼스 단위가 분석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커나이제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뭘 해주냐면은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경해줘야 되고요. 영어는 대문자 쓰잖아요. 한국말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경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삭제해 주고, 숫자가 의미가 없는 거 있죠. 근데 이 숫자 삭제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용어에 5G가 있잖아요. 5G가 있으면은 5G를 숫자를 삭제해 주면 5 앞에 5가 다 삭제되고 G만 뜹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좀 복잡한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정규식 표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뭐냐면은 이 텍스트를 단어가 아니고 그 글자로 쪼갭니다. 그래서 ABCD로 쪼개서 그 ABCD를 쪼갠 거를 가지고 처리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정규식 표현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데 이 정규식 표현 방법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그것만 가리키려고 그러면 한 학기가 걸리니까 보통 할 때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 기간이 길어지는 게 그런 거를 막 설명을 다 하면 길어지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짧아서 가장 간단하게 숫자가 삭제해도 된다라는 가정에서 숫자를 다 삭제해 줄 거고요. 나중에 혹시 분석이 필요하실 때는 숫자가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 정규식 표현이라든가 이걸 이용해서 처리해 주거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라 그래서 공백이라고 하는데 공백을 다 제거해 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공백들이 많이 있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구두점이 있습니다. 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제거해주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용어 토커나이제이션이라 하는 거는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절차적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용어 처리하는 게 있어요.
불용어 사전이라는 거를 영어는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불용어 사전을 갖고 와서 어나, 더나, 어부, 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제거해 줬는데도 이상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이상한 단어들은 우리가 단어를 추가해서 불용어로 제거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한국말은 불용어 사전을 처리하지는 않지만 불용어로 가끔 보면 이상한 단어들을 애들이 막 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은 이 불용어 단어를 내가 임의로 저장을 해서 삭제해 주는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어근 동일화라 해서 스터밍 작업을 거치고요. 스터밍 작업이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텍스트 마이닝하는 TDM과 DTM이 나옵니다. 그래서 DTM은 도큐ment 그 다음에 텀 매트릭스고요. 얘는 반대고요. 그래서 얘랑은 서로 호환이 되고요. 그러니까 금방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바꿔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쓸 건지, 그 다음에 토픽 분석을 쓸 것인지, 그 다음에 뭐 감성 분석을 쓸 것인지, 뭐 군집 분석,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을 골라서 쓰게 되면 되는 거죠. 파일에 보시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파일에 이렇게 해서 필요 없으면 내리시면 되고요. 보고 싶으면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파일들이 여기다 다 저장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죠? 오른쪽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고요.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셨으면은 이제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전에 스크립트 하나 새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만든 거를 가지고 이제부터 입력을 해주게 될 텐데 저는 이미 입력이 돼 있던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방법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학생들하고 이거를 계속 해봤거든요. 해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같이 치면서 따라하게 쳐보기도 하고요. 뭐 여러 방법을 써봤는데 제가 치면서 따라하게 하게 되면은 아마 제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랑 이게 매칭되느라고 혼돈을 하더라고요. 많이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쭉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끊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실습하라고 그러시면 실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실습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으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움직이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실습하면은 거의 움직이면서 제가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되는 걸 한번 쭉 설명을 해줄게요. 코드를. 자, 먼저 코퍼스 영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간단하게. 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패키지 설치해야 되고요. 패키지 설치하는데 대소문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대소문자가 나중에 보면은 대소문자 때문에 이게 작동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소문자 꼭 구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렇게 제가 이미 샵을 붙여놨습니다. 이 샵이 뭐냐면은 주석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주석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왜 주석을 표시해줬냐면은 얘는 뭐냐면은 한 번만 설치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얘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에러 나면은 다시 세팅을 다시 해주고 또 분석하고 이렇게 계속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가서 이거를 지우고 내일 다시 또 하려 그러면 안 돼 있으면 이게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인스톨 시키고 또 인스톨 시키고 뭐 인스톨 해줘서 나쁜 게 아닌데 인스톨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5분, 10분 걸려요. 그러면 이미 해놨는데 5분, 10분 또 걸리니까 시간이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 같으면 주석 처리 해놨다가 이렇게 빼고 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처음이니까 주석 처리를 그러니까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해볼게요. 뭐냐면은 인스톨 패키지 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어떻게 쳐냐면 인스톨 점 해주면은 그 다음에 메소드들이 뜨죠. 똑같이.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패키지는 복수입니다. 복수니까 잘 치셔야 돼요. 가끔 보면은 패키지만 해가지고 작동 안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지
하고 복수를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운표가 들어가요. 쌍따옴표가 들어가는데 밑에 라이브러리에는 쌍따옴표가 없죠. 그죠?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세팅을 이제 설치를 해볼게요. TM은 텍스트 마이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 툴로 만들어진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인스톨을 해볼게요. 자, 어쨌든 뭐 워닝이라고 나오는 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경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설치가 되는데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기에 프롬프트가 뜰 때까지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얘가 계속 하는데 내가 밑에 급하다고 막 눌러주면은 중간중간 스킵되고 넘어가거나 에러가 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어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스탑 버튼이 있죠. 이거는 강제로 내가 누르면 스탑이 되는 건데 이걸 누르면 설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스탑이 없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떴죠. 그럼 이제 다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톨 스노우볼 릭인데 C가 S하고 C가 대문자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실습해봤더니 여기서 에러 많이 나더라고요. 이 C가 대문자 소문자인지를 모르고, 왜냐면 화면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는 다 쳐놨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로드를 해줘야 되겠죠? 라이브러리 로드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두 개가 됐습니다. 요건 지울게요. 요거는 콘솔이니까 지워도 돼요. 얘는 결과 화면이고요. 실제로는 변수는 여기 저장됩니다. 나중에. 자, 이렇게 됐고요. 자, 텍스트 갖고 오기입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이게 보통은 는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언어들은. 근데 얘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는도 쓸 수 있는데 대부분의 R 코드에서는 이게 익숙하게끔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화살표로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넣어라. 아주 직관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텍스트 CSV라는 파일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요거 텍스트 CSV라는 파일명을 갖고 오고요. 스트링 팩터 뭐 F 이런 거는 뭐 이건 뭐냐면 팩터로 갖고 오는지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건 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옵션으로 그냥 설정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스트링 팩터 뭐 헤더 이런 거는 데이터 마이닝 분석할 때 쓰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로 갈게요. 자, 그래서 str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str이라는 명령어는 뭐냐면 이 갖고 온 거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스트럭처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 에러 없이 떴죠? 아무가 없으면 에러가 안 뜬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텍스트 언더바 df라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힘드니까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거에 대한 구조를 좀 봐야 되니까 이렇게 str 하고 변수명을 쳐주면 이렇게 구조가 나옵니다. 자, 그럼 뭐냐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이 됐다. 아까 전에 read.csv 하면 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갖고 온다 그랬죠? 자동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해서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네 개는 뭐냐면 observation이 뭐냐면 이제 4개의 건수, 행. 그러니까 4건이 있다는 거죠. 4건이 있고 변수는 하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하나, 둘, 셋, 4건이고요. 4건이고요. 변수가 하나. 얘가 변수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죠? 요거. 이런 변수가 하나. 우리는 요것만 갖고 오니까. 근데 실제로 엑셀에 갖고 오면 변수가 여러 개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렇게 V1은 캐릭터로 돼 있고요. 뭐 요렇게 내용이 써 있죠.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제가 좀 읽어 볼게요. 코퍼스라는 거는 말뭉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를 좀 정리해 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나중에 필요할 때. 근데 코퍼스를 이용을 할 때 코퍼스가 있는데 V 코퍼스하고 P 코퍼스가 있어요. 이게 바이올레이스 코퍼스라고 그다음에 퍼머넌트 코퍼스인데 얘는 임시 코퍼스고 얘는 영구 코퍼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고요. V 코퍼스를 많이 씁니다. V 코퍼스를 많이 쓰는데 V 코퍼스 말고 그냥 C 코퍼스라 그냥 코퍼스라고도 써요. 종류가 세 가지예요.
코퍼스는 뭐냐면 간단한 경우에 쓸 때 코퍼스고 보통은 V 코퍼스를 많이 씁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인스펙트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볼 때 V 코퍼스라면 내용을 보는 게 좀 복잡하게 보여요. 근데 그냥 일반 코퍼스로 해서 단순 코퍼스를 이용하게 되면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자세하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는 여기서는 데이터가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일반 코퍼스라는 걸 한번 써보고요. 뒤에 가서는 V 코퍼스 써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코퍼스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변수명을 아시죠? 코프라는 변수명으로 저장을 했는데 코퍼스를 이용합니다. 명령어로. 자, 그런데 코퍼스를 이용하는데 요거예요. 요 데이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요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벡터 소스라는 걸 갖고 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벡터 소스는 이거를 가지고 여기 있는 요 한 건만 갖고 올 때, 요인 하나만 갖고 올 때 쓰는 게 벡터 소스예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 소스 하면 그 데이터 프레임을 전체를 다 갖고 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고 있다 싶으면은 이렇게 찍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게 아니고, 자, 하다가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찍어 보세요. 아, 참, 저걸 안 알려드렸네. 자, 이거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따로. 아니면 이렇게 가지고 블럭 설정해서 엔터 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get source 부분에 대한 설명이 쭉 돼 있죠. 이렇게 뭐를 갖고 온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갖고 오는지 여기 보면은 쭉 나와 있어요.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벡터 소스라는 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구한 거가 벡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건 한 건은 벡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갖고 와서 코퍼스로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코퍼스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데이터 마이닝이든 빅데이터 쪽에 보면은 대부분은 요런 게 없는데 간혹 가다가 요런 게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한 용어는, 특정한 단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스펙트라는 용어는 코퍼스라는 패키지에서도 인스펙트를 사용하고요. 뒤에 가면은 다른 패키지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그 라이브러리에서도 인스펙트를 써요. 그런데 인스펙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어가 틀려요. 단어가 똑같아요. 명령어가. 그러면 뒤에 가보면 인스펙트가 TM 거를 써야 될지 아니면은 어소시에이션 룰에서 나중에 할 텐데 어소시에이션 룰 거를 써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가장 처음 세팅해 줬던 걸로 인식을 해버려요. 인스펙트가. 이런 명령어를 여러 개를 그 분석 도구들마다 대부분은 용어가 틀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어떤 특정한 단어들은 같이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A라는 패키지에서 쓰는 방법하고 B라는 패키지에 쓰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인스펙트라고 쳐놓으면 둘 중에 하나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또는 아니면 초보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용어인지를 잘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TM에 있는 패키지에서 코퍼스라는 명령어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기초를 배우잖아요.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기초를 배울 텐데 이거를 배우고 나서 필요한 것들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검색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패키지나 어떤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TM하고 땡땡 또는 앞에 이렇게 붙는 경우가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러면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 이게 뭔지 되게 헷갈릴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뭐냐? 이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TM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퍼스라는 용어를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코퍼스 해보시고 자, 그런데 이 코퍼스가 지금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이렇게 단어만 딱 치면 심플 코퍼스라고 돼 있고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뭐 있고 뭐 도큐멘트가 4개가 있고 막 이렇게 용어가 뜨는데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주냐면은 인스펙트라고 딱 쳐주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요게 한 건 한 건 한 건 총 4건이 저장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까지 우리가 다 다 보여줄 수가 있죠. 분석하면 실제로 작동하는 내용이 뭔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많이 쫓아하잖아요. 그죠? 분석할 때.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인스펙트라는 거를 쓰게 되면 코퍼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V코퍼스로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V코퍼스로 해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V코퍼스로 해보고 딱 쳐주면 어떻게 되냐면 안 보이죠? 그죠? 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C코퍼스를 여기서는 쓰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지금 우리는 4건이고 간단한 단어니까 그런데 뒤에 가서 우리가 뒤에 두 번째 할 거는 실제 데이터 갖고 할 거예요. 그러면 V코퍼스로 하면은 다 못 봅니다. 그러니까 C코퍼스로 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V코퍼스로 많이 씁니다. 대부분에 보면은 다 V코퍼스로 써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연습용으로 이 데이터가 변하는 거를 일일이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 V코퍼스가 아닌 단순하게 그냥 간단한 코퍼스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단어가 바뀌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자, 그 다음에 코퍼를 보시면 메타데이터 분석합니다. 이 코퍼스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자가 누구고요, 작성자가 누구고, 언제 작성했고, 뭐 설명을 이렇게 쭉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요. 이거를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또 돌아다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 보면은 그 안에 이런 정보들이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이건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간단하게 해놓은 거고. 왜냐면 제가 지금 갖고 왔잖아요. 그죠? 지금 갖고 왔는데 코퍼스로 이제 뿌려지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고 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중에 1번만 보여주니까 1번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원래는 이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 2, 3, 4에 리스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매트릭스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게 리스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는 건 뭐냐면은 리스트에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리스트로 이렇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2개로 돼 있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나중에 이제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시면서.